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기계 번역 예제를 좀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실습하고 경험한 것들을 기초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하면 제일 앞서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실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알파고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들을 만든 기업이 바로 구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글에서 어떠한 그 인공지능 머신러닝 서비스들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스피치, 우리의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주는 API 기능을 서비스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 뭐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면 인공지능이 그 사진 속에 사람들의 표정이라든가 사람의 수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레이블, 객체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시켜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있는 거는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번역 서비스 이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한번 또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이러한 API를 이용해서 구글이 제공해주는 AI 및 머신러닝 제품을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서비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브루라는 그 영상 편집 도구를 실습을 했습니다. 그죠? 자, 브루라는 회사에서 직접 다 모든 기능을 구현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브루라는 회사는요, 음성을 영상에서 추출을 해서 구글에 그 음성을 던진 다음에 구글에서 텍스트로 변환한 결과를 자기 제품에 활용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브루라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올린 동영상에서 소리만 따로 이렇게 추출을 합니다. 소리만 추출합니다. 소리를 추출하는 기술은 간단합니다. 소리를 추출을 하고 그 추출한 소리를 구글 API 구글에 보냅니다. 구글로 보내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고, 자, 구글에 음성을 보내면 구글은 그 음성에 대응하는 문자를 같이 이렇게 보내줍니다. 리턴합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화면에다가 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 그 변환 기능은 구글의 기능을 쓴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그걸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API라는 말도 쓰고 API 또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API다. 클라우드 클라우드 API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 시간에 함수를 쓰잖아요. 그죠? 이 함수를 쓰잖아요. 펑션 해가지고 여기에 그 파라미터를 놓고 그 다음에 인티저 타입 리턴을 우리가 받잖아요. 자, 이 함수는 사실 여러분들 PC 안에 있는 함수를 쓰잖아요. 근데 이 API라는 것은 원격지에 인터넷상 다른 곳에 있는 함수를 불러서 이렇게 리턴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 지금 오늘은 이 네가 다섯 가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가 뭐 STT라고도 하죠. STT, Speech to Text라고도 하고, 그래서 요거 한번 저는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전 AI라고 해서 자, 이렇게 이미지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 이미지는 딸기다라는 것을 85%로 확신을 딸길 확률이 85%야 라고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이미지에 따라서 이 이미지의 오브젝이 뭐고, 그 다음에 이미지 안에 어떤 레이블, 어떤 오브젝트 레이블 이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의 속성들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색깔,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 위험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인공지능이 판별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뭐 딸기 예제고요. 제가 이 아이 3명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사진을 올렸을 때 인공지능이 이 얼굴을 파악을 해서 얘는 행복하다라고 매우 very likely 정말로 행복해 보인다. 그래 보인다라는 거죠. 그 행복해 보일 확률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맞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슬프다, 뭐 분노하다, 놀라다, 그죠? 이런 그 얼굴에 보여지는 감정들에 대해서는 very unlikely,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 외에 이 사진에서 가지고 있는 오브젝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다음에 레이블 달아주고 로고, 텍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다 검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제가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저는 사진만 올렸을 뿐입니다. 근데 사진을 인공지능이 해독을 해서 자, 그 오브젝트에 따라서 이 사진 이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속성들을 보여주고 있죠. 과일인 경우는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줬고, 이 사람인 경우는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7개, 7개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를 해 주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좀 이따가. 그 다음에 뭐 텍스트를 스피치로 변환해 주는 거 우리는 뭐 이미 다 지난번에 살펴봤고, 구글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해가지고 자연어,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그 텍스트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가지고 그 텍스트의 인물의 요소, 장소의 요소,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따로 이렇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쭉 적으면 그거에 대한 그 품사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구글에 가서 구글 뭐 예를 들어서 STT API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쭉 들어가 보면 자, 그냥 클라우드 구글을 한번 치면은 이 제품 구글의 클라우드 상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라는 건 뭐였죠? 제가 내 PC가 아닌 웹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 클라우드라고 하면 구글의 모든 서비스들이라고 인터넷상에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제품을 가서 여기서 AI 및 머신러닝 제품에 들어가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스피치 투 텍스트, 비전 AI, 텍스트 투 스피치, 뭐 클라우드 트랜슬레이션, 클라우드 내추럴 프로세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투 텍스트를 일단 한번 가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쭉 데모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폰으로 하고 자, 한국어로 쭉 한국말로 하면 자,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제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한글로 변환을 해주고 있죠. 그죠? 상당한 정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기존의 속기록, 그죠?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고, 아무리 제가 빨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그대로를,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죠. 그죠? 좀 이따가 이 기능을 구글 클라우드에서, 구글 독스에서 제가 한번 구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데모를 제가 잠깐 보내드리는 거고, 좀 이따가 이 문서에서 이 기능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바로 그래서 도구에 가서 음성 입력을 하고, 제가 이것을 클릭을 하면, 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받아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써서 이 정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말을 편하게 하면서 내 생각을 그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것은 좀 유창하지가 않지만,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 기존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 하면, 기존에 제가 하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 적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기사라고 하는데, 그 속기사들이 하던 일들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또 100% 다른 나라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기능이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상태를 조금 뭐 1, 2초 늦지만 이 영어로 변환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타이핑을 치지 않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멈추면 돼요. 어때요? 자, 지금 제가 중간에 좀 저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말들은 다 제거를 하고 실제로 쓴 글만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구글,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구글에 돈을 지불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죠? 구글의 기능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만든 문서를 도구를 써서, 자, 그대로 문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은 STT 문서 번역이라고 쓰고, 이 언어에 이거를 어떤 언어로 번역을 할 거냐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번역을 하게 되면 바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됐죠? 신기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그겁니다. 이 기능을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구글이 스피치 투 텍스트의 기능을, 구글의 스피치 투 텍스트 기능을 그대로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글 독스라는 것을 제가 우리 학기 초에 소개를 시켜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구글 독스에 가서, 드라이브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연습용 폴더 하나 만드셔 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글을, 문서를, 이렇게 빈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시고, 예,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STT 테스트라고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기다가 도구에서 문서 음성 입력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재능대학교 인공지능 융복학과 김태경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STT 기능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구글에서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말을 글로 변환할 수 있고요. 변환한 다음에 약간만 다듬어서 글로 개선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말씀을 잘하는 분이 있고 글을 잘 쓰는 분이 있는데, 말씀을 잘하는 분들은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도구에서 다시 문서 번역도 해가지고 이거를 문서 번역을 해서, 그죠? 다른 외국인들하고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른 나라 뭐 영어로 해가지고 번역하면 됩니다. 예. 됐죠? 그러면 이거 뭐 여기 지금, 그죠? 그대로 되죠? 좀 틀린 거는 좀 개선하면 돼요. 그죠? 예, 좀 개선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난번에 또 다르게 이 영문을 좀 더 개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또 개선이 많이 됩니다. 플루한트하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고요. 자, 그래서 제품에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제품 중에서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클라우드 트랜슬레이션 번역까지도 바로 해버리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할 거는 비전 AI입니다. 비전 AI인데요. 이 비전 AI를 보시면 이미지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거나 이미 학습된 비전 API 모델을 인식해서 감정 인식, 텍스트 이해를 수행을 합니다. 자, 해볼게요. 이거는. 자,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을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여기에 이 좀 도마뱀 사진 하나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지금 이 이미지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봐요. 게코 자파니쿠스라는 종의 도마뱀입니다. 저희 학생 중에 도마뱀을 키우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제가 도마뱀 하나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도마뱀일 확률 95%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레이블인데, 이거는 사진, 그 다음에 파충류고, 그 다음에 검은색이 있고, 자, 도마뱀이 있고, 스케일드 랩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후드. 지금 이 이미지 안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꼬리가 있다는 거고요. 나무가 있다는 거고, 나무색이 있다는 거고, 하우스 게코라는 말을, 이런 단어를 도출할 수도 있고, 메탈이라는 거, 와일드 라이프, 게코, 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지금 이미지 하나에서 도출해내는 레이블들, 여기 카도 있는데 이 카드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심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이거는 사진이다. 그 다음에 파충류일 확률 91%다. 블랙이다. 블랙이 있죠, 이게. 그죠? 리저드 있죠. 스케일드 랩터리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공지능이 이 사진에서 도출해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놀랍죠? 로고, 알파 라발, 이건 뭐예요? 가볼까? 요런 그 로고하고 유사한가 봐요, 이게. 예? 여기 보니까 알파 라발하고 로고가 상당히 유사한가 봐요. 뭐 어쨌든 인공지능이 찾아낸 겁니다. 그럴듯하기도 하네요. 그죠? 패턴이. 그다음에 속성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색깔 구조가 지금 이 도마뱀 색깔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그죠? 요런 이미지를, 요런 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양을 가지고 있네요. 또 이렇게 패턴이 있고, 그죠? 이런. 그 다음에 safe search, 레시라는 게 뭐죠? 레시 찾아보면 되죠. 사전에 가서 이거는 뭐 유선형 뭐 이런 식의 의미인지, 어쨌든 이런 의미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도출해낸 것들입니다. 이렇게
사물을 가지고. 자, 다른 거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좀 전에 아이 사진들을 이렇게 올렸는데, 자, 인공지능이 이제 이 얼굴들을 다 판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조이, 행복하다, 매우 행복해 보이는 것 같다라고 얼굴 페이스 1, 여기 페이스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 페이스 1, 페이스 1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판독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매우 행복해 보인다. 그죠? 그 다음에 페이스 2 여기 있죠. 보이시죠? 페이스 2도 매우 행복해 보인다. 자, 페이스 3도 행복해 보인다. 일단 얼굴이 3명이 있다는 것을 감지해냈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이 감정 인식을 이 컴퓨터가, 사람도 사실 정확하지 않죠. 포커페이스로 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얼굴을 판별을 하고 이렇게 그 감정 상태까지도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브젝이, 이 이미지 상에서의 오브젝은 크게 지금 몇 개가 도출됐는가 하면 6가지가 오브젝 도출됐습니다. 자, 사람 3명, 그죠? 이렇게 판별이 되죠. 이렇게 사람 3명이 판별되었고, 옷 3개가 이렇게 판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레이블을 있는가 하면, 여기 얼굴이라는 이 사진 안에 얼굴이 있고, 웃음이라는 것이 있고, 피부가 있고,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팔이 있고, 자, 그린이 있고, 얼굴 표정이 있고, 자연에 있는 사람이고, 네이처, 해피, 아이리스, 아이리스 어디 있지? 그 다음에 제스처가 있고, 핑거가 있고, 그라스가 있고, 그죠? 어유, 있죠, 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도출해낸다는 거예요. 사진 내에서. 티셔츠, 얘네들 차일드고, 프렌십, 뷰티, 스냅샷, 이벤트, 이런 이런 단어들을 인공지능이 도출해낸다. 자, 로고를 보니까 요 GM 뉴캐슬 뭐 이런 로고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눈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text를, 자, 보세요. 여기 텍스트가 있는 줄 몰랐어요. 맞죠? 근데 인공지능은 여기에서 어떤 텍스트가 있는지를 또 이렇게 판독을 해냅니다. 이게 OCR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잡아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속성, 이 컬러에 대한 속성, 이 컬러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 설치, 이 성인물은 아닌 것 같고, 메디컬도 아닌 것 같고, 폭력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이 파악을 해냅니다. 놀랍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자, 이거 어딘가 하면 한번 봅시다. 이걸, 자, 바로 이것이 이제 앙코르와트라고 바로 인식을 해버리고, 그 위치까지, 이 건물이 위치하는, 존재하는, 있는 그 위치까지도 이렇게 알아 보여주게 됩니다. 랜드마크라는 또 카테고리가 생겼죠. 그래서 오브젝트, 빌딩, 건물이잖아요. 레이블, 여기에 이 사진 안에 지금 구름도 있고, 하늘도 있고, 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자연 환경이고, 나무가 있고, 사원이 있고, 호수가 있고, 그죠? 뱅크, 왜 은행이 나오지 여기서? 레저. 아무튼 상위에 있는 이 오브젝은 정확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세계 배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안전과 관련된 성인물도 아니고, 스포프도 아니고, 메디컬 라이시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판독을 합니다. 자, 인공지능 이런 거예요. 자, 이 자동차, 자동차 봅시다. 자, 자동차를 올렸는데, 오브젝을 클릭하니까 여기는 휠이 지금 2개가 보이고요. 이 사진에 이게 자동차라는 거라는 확률이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플레이트, 번호판이라는 거 같은데,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휠, 뭐 타이어,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자동차와 관련된 지금 쭉 나옵니다. 예, 그죠? 근데 이게 현대차인데 현대차라는 정보는 안 나오네요. 그죠? 근데 이게 폭스바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도출해도 사람이 이걸 가지고 도출해낼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 이거 현대자동차 라고만 하죠. 그 외의 것들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 텍스트 봅시다. 22-62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눈으로 보이세요? 이 글자가? 제가 한번 확장해 볼까요? 좀 이상한데요? 음,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음, 이상해졌는데 이상해졌어요. 구글 API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 제품에서 여기서 비전 AI 들어가서 좀 전에 그 자동차 이미지를 다시 올려보면 아무래도 거기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정보들을 인공지능이 다 찾아가지고 이제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또 놀랍죠? 예, 놀랍습니다. 자, 제가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이제는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나요? 구글이 API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올리기만 하고 구글이 주는 이 리턴 해주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100%다 활용하면 좋겠지만 이것을 필요한 것만 추출하고 또 우리가 강화할 부분은 강화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봅시다. 그 뭐 텍스트 투 스피치는 이미 다 아는 거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해보시면 되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이제 분석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언어가 있으면 이 언어를 select all scale 이거 이제 이게 지금 바이스크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문서상에 존재하는 오브젝트 구글도 있고 안드로이드 이게 중요한 키워드들을 이렇게 알아서 도출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센티멘털 감성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신텍스 문법에 대한 것도 해줍니다. 이렇게 명사다 펑추에이션이다 동사다 전치사다 뭐 명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잠시만요. 여기서 이제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나는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다녀왔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지금 키워드 엔티티를 중요한 엔티티를 두 개를 도출해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센티멘트 가 나오고 신텍스 나는 그죠? 대명사 어제 명사고 우리 아이들과 그죠? 조사 이런 식으로 함께 부사 놀이 명사 공원에 그죠? 다녀왔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문장 내에 있던 엔티티 주요 요소들을 도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은 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만 해도 할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만 해도 할 일이 많다라는 거고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도마뱀 그 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 이미지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를 올릴 때 도마뱀이 아닌 사진을 검출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내가 이미지 분석을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도마뱀 전문 그 인식을 해주는 앱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장난으로 도마뱀이 아닌 코끼리 사진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 우리가 여기에서 구글에서 좀 전에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시켜서 거기에 오브젝트 레이블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도마뱀이 없다면 이 사진은 도마뱀 사진이 아닌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용자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주겠죠. 도마뱀 사진을 올려주세요. 당신은 지금 도마뱀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상당히 똑똑한 서비스가 되겠죠. 인공지능을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정교하게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면서 또 거짓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방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도 여기서 보여드렸죠. 그죠? 여기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런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일단 열린 사고 뭐든지 좀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서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내부적으로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공부해서 인공지능 자체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일단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과정에서는 개발자들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원리든 만들어져 있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스터디를 하고 그 스터디한 결과들을 그걸 가지고 우리 현실의 문제에 적용해 보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좀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전 행동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 행동력이 있어야 인공지능 시대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뭐든지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기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